자, 계속해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1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게 소위 이름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다시 물권행위, 채권행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유권 이전 의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요,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는 거, 이 의무가 발생이 된다. 이걸 우리가 채권 계약이라고,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두 단계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의무가 발생하는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과 등기를 넘겨주는 물권 행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거 어떻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응용 들어가면 교환계약도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도 자신의 부동산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자,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알아서 소유권 확보 등을 해서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자, 자신의 물건이 아닌데 권리가 없는데 X부동산의 등기를 을에게 넘겨줬다. 갑이. 그러면 이때는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1번 지목하려는 쟁점이고요. 매매 계약하는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오른편. 자,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을 때, 자,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관련해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해서 출발을 할 거,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그래서 과실이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파생됐던 주제가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어떤 손해 증가 등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할 때 빼주게 된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세 가지죠.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보게 된다. 해서 받았는데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 받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받지 못했을 때 계약 해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면책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외울 건 면책 특약 끄트머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4번 지문 별 쟁점은 되겠고 5번도 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이제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의 제척 기간에 걸리게 되게 되죠. 해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해서 안날로부터 1년이라, 권리 하자 같은 경우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의의 경우에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하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제척 기간이 된다. 그래서 이 제척 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서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등등해서 밑에 층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부분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안날로부터 얼마? 그때는
6개월 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중개업소에서는 사실 문제 많이 됩니다. 권리 하자 문제는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오히려 간단한 문제고, 목적물의 하자가 제일 복잡해서 이게 누수가 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고지를 하지 않고 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팔고 튀었다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6개월 내에 뭘 물을 수 있다? 바로 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때는 이제 뭐 계약 해제도 될 수 있겠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게 될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발생하는 문제지만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다라고 할까.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로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권리라고 하는 거,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6개월 지나게, 제척기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큰 쟁점 안 되겠고요. 자,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면책 특약이라고 하는 거, 매도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요거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원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 매도인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근데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다? 그 부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수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공평이 원래 적합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파트의 그 하자 누수 사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어설프게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누수가 더 커졌다,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큰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부분 매수인의 잘못도 참작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에, 계약 면적이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좀 특이한 문제죠. 요즘에 잘 이런 문제 내지 않는데, 일단은 스토리 자체가 선의, 악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선의와 악이. 그래서 이때는 논의의 전제가 원래 등기부에는 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0평밖에 되지 않는 물건을 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몰랐다, 선의였다라고 하면은 일단 받은 게 좀 있지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 문제로 연결되게 될 것이고,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이건 경우의 수에 따라 따져야 되지 이걸 외워서 쇼부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그럼 악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더 이상 어떻다? 전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0평이라는 걸 빤히 알면서 200평이라고 등기된 걸 사놓고 나중에서 대금 감액 청구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1번 아주 쉽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 수많은 경우 수를 다 따지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외운 걸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안 돼. 여기는 외워서 경우 수를 하나하나 외워서 풀 수는 절대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그냥 상식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모습이 되게 된다. 2번 질문이요.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었죠.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면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이렇게 수량 부족에 있어서는 아예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3번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 자, 이게 선의 매수니까 안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 문제 어렵죠. 왜? 선의를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 악의 매수인은 어차피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해서 선의였을 때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이었을 때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예 버리자고 그랬어? 아까 한번 나왔었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우리 공부 안 한 주제입니다. 해서 지금 7년 동안 지문 2개 구성됐는데 그 공부하는 일 버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선의 매수인 아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른편.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절대로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가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일부 타임 관리 매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 실행, 이런 것들 3개를 가지고 주로 출제 쟁점을 삼는다. 전부 타임 관리 매매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되지 않는 주제다. 그래서 이건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냥 가야 되지 절대 줄줄줄 외워서 풀 수는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변직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우리 안 본 거야. 전혀 알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입니다. 어떤 얘기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매매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저당권의 말소 비용은 갑이 부담을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저당권 말소해 줄게 라고 매도인이 얘기한 사안이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 말소를 안 한 상태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근데 저당권자가 여기다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을이 급하게 돈을 갚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묻는 취지로 누구한테? 갑에게 손해배상, 당연히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야 정상이야. 3번, 매매 목적이 든 부동산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을 때 내용을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일부라도 받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 문제 역시 몰라. 자,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악의 매수인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벌써 여기서 틀렸지.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 뒤에 해제권도 안 돼요. 자, 이런 식이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 50%의 지분을, 을이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악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을의 지분이 오지 않을 걸 미리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갑의 지분만 넘어왔을 때 대금 감액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계약 해제 등의 문제는 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무조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죠. 매수인이 알 수 있고 이런 부분, 일정한 부분은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을 때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오른편에서 답은 몇 번? 지금 4번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악의 매수인인 먼저 계약 한 날로부터 이렇게 가야 될 테고, 선의 매수는 먼저 안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1번 지문 같은 데서 말도 못하게 이상한 얘기가 막 튀어나와서 상당히 버거웠던 문제. 근데 하여튼 옛날 문제들이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의 문제가요, 전체 그림 묻는 건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들이 기본 틀 아래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 매수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볼까요? 자, 타인의 권리를 매도했습니다. 자, X 부동산 갑이 아닌데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권리를 넘길 수가 없는 상태다. 애초부터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되지. 아예 취득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계약 해제는 가능할 것이냐? 손해배상 가능할 것이냐? 계약 해제는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법률 공개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청구할 수 없다. 다시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세 가지 관점이 출발하는 거야. 대금 감액 청구. 이건 이제 아예 없으니까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 좀 애매하긴 한데 계약 해제를 안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유령 같은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 정리해야 되죠. 해제까지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1번 질문 자, 틀리게 구성했고요. 자, 중요한 거 나와 있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이다.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무조건 알아야 되지. 악의의 매수인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저당권 등 실행 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 선의 매수인에게 실외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모를 얘기, 우리 손해배상 범주 실외이익 이런 얘기 아예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 7년 동안 한 번 나온 지문이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답은 겁나 쉽게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은 해제 문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떻다?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것.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이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한 날로부터 틀렸죠? 선의의 매수인은 어때? 안 날로부터. 이거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됐던 거에서 24, 26개 문제 둘 다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담보 책임 부분은 사실은 좀 비우고 가셔야 돼요. 1년에 약 한 문제 내외가 구성되는데 큰 그림 다시 가십시다. 첫 번째 담보 책임의 위험. 자,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면책 특약. 자, 그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할 때 매수인의 잘못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안 날로부터 선의 매수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 어디 있었어요? 바로 저당권 등 실액. 이렇게 가셔야 돼서 이 담보 책임에서 100% 답을 맞추겠다는 생각은 아예 비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환 계약 파트에서 또 쟁점이 되거든. 그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 나오게 되거든. 바로 매매에 관한 규정은 교환 계약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사례 만들 때 위험 부담의 법리는 답이 안 됐고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충금 지급 약정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체를 쉽게 풀 수는 없어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파트를 마스터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조제 가서 살펴볼까요? 을명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 목적에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병의 경매를 신청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절차에서 정이 매각된 걸 완납했고, 그 다음에 병에게 배각 대금이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이게 진짜 겁나 어려운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경매라고 하는 거, 경매에 있어서 하자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따져보죠.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는 물을 수가, 하자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바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경매 얘기가 지금 29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는데 7년 동안 2번 출제가 됐고요. 주기성 출제될 개연성은 더 이렇게 낮아. 이거 경매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를 물건의 하자에 관련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해서 아까 예시할 때 아까 6개월 얘기했었잖아요. 아파트 누수 사건을 가지고 그게 이제 물건의 하자에 따른 담보 책임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죠.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토지를 낙찰을 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 토지에 앞에 지하 한 1m 정도의 그동안 기존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그 안에 몇 톤, 몇십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때 담보 책임 물어서 법원에서 요거 나가리 시켜달라,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바로 물건의 하자고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냐.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당연히 다 어차피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바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가볼까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어떻다? 바로 정은, 자, 낙찰받은 정은, 자, 가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해서, 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이게 바로 뭐가 되는데, 담보 책임이 되게 되는데, 자, 경매 절차가 무효였을 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2번 답만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두 개만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하자,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해제한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죠. 그래서 담보 책임의 예시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하자도 어떻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두 개만 가져가셔야 돼. 그리고 29회 때 이 문제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다시 이 파트에서 답을 뽑게 되면 뭐라고요? 물건 자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물건 자체하고는 하자는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구성하고요. 나머지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풀리는 거지. 지문을 다 읽어서는 답이 안 돼. 다시 갑시다. 경매, 간단하니까. 경매에 있어서 낙찰받은 사람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물건에 관한 하자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였을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표현 대신에 계약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 나중에 교환계약 파트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검토 드리게 될 게,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X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보고 을의 Y 토지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 토지의 보증금 1억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외 재산권 간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교환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요,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요,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교환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돼서 소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매매 비용, 이런 조항들이 바로 교환계약에도 준용되게 된다. 그 외 보충금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보충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교환계약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가볼까요? 불요식 계약이다. 이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 낙성 계약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갑과 을은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매매계약, 유상계약. 그래서 이 유상계약인 임대차 그리고 교환계약에도 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그대로 밝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점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을의 보충금 미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계약 자체 해제 사유. 비교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 약정후 계약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왜?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계약 자체에 바로 본체를 흔들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자, 계약 체계로 을의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라고 한다면 스톱. 이게 뭐야? 수용을 당한다, 소실당한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바로 매도인의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이거 분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쌍무 계약이다 보니까 동시행령 항변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를 지문 속에 섞어서 구성을 하는데 하나쯤 비우고 가시라고
이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답은요, 세 가지야. 유형,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요, 낙성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라는 쟁점. 두 번째, 유상계약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을 논하게 된다. 근데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담보 책임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문제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보충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요. 근데 오지선다형이 되다 보니까 낙성계약 대신에 불요식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 소실됐다, 화재로 소실됐다든가 뭐 수용을 당했다든가 이런 이슈들을 던져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 인도 시기죠. 건물의 인도를 받은 날, 이 날이 바로 지급 시기가 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 동시행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 부분은 이자 지급까지 필요하다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과 을의 Y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보충금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서 X건물하고 8천만 원이라는 보충금, 이거하고 을의 Y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낙성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2번 질문,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매 계약 자체를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계약 체결로 지진으로 붕괴가 된 경우 넘어가,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위험 부담의 법리다. 아까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소실된 경우 뭐 이런 거 나왔었고, 뭐 태풍 올 테고 또는 이제 지진 나올 테고 수용 얘기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지 말라니까요. 이게 제일 힘들다고. 이게 매도인의 지위가 누구고 매수인의 지위가 누군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근데 출제위원들은 그렇게까지 답을 구성하진 않아. 그 다음 4번 질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그 얘기를 풀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지진, 소실 이런 거 나오면 위험 부담의 법리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나오게 되면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원상회복 의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서, 우리 동시이행관계 아닌 거 기억해야 되죠. 피배임은 어떻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어떻다? 원상회복 의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구성을 했고요.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체로 발생하는 보충금 지급에 관련해서 Y 토지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약간 문제 어려웠어요. 갑의 토지하고요, 을의 Y 토지하고 그 다음에 갑의 X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갑이 저당권을 떠안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이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에 관한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보충금 지급 약정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게 1,000만 원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게 되면, 갑은 X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을의 Y 토지와 바로 1,000만 원 피담보 채무를 떠안는 방식의 교환 계약이 될 것이다. 자, 1번 교환 계약 체결 후에 갑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 스톱,
멸실 들어가면 어떻다? 이건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접근하고 넘어가야 되지, 누가 책임을 지고 말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2번 질문이요. 갑의 보충금을 제외한 X금으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당연히 자신의 채무를 다한 것이 되게 된다. 어차피 저당권은 그냥 더 소유권 이전기 넘겨받을 때 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계약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따로 이 보충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당권을 또 안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2번을 옳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자, 이 위험부담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표현 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답이 안 된다는 거야. 3번째는요.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가 목적물의 하자 바로 6개월짜리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해서 하자 담보 책임, 자, 매도인 담보 책임 얘기는 물건의 하자 6개월짜리, 권리 하자 1년짜리 이런 것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염려가 있어서 을이 변제를 먼저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갑은 어떻다?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꼴이 된다. 그래서 을은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뭘 할 수 있다?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름 어렵게 구성하면 이 교환 계약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가액을 고지해서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 이런 것들은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할 때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는 어떻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이 문제에서 답은요 2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여튼 쉽지 않았던 교환계약 중에서 그나마 어렵게 구성했던 문제. 어쨌든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유권만 이전에 주더라도 저당권 떠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보충금 지급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등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을 했다 해서 갑은 X 건물이라고 하는 거, 을은 Y 임야라고 하는 거. 이게 교환계약. 이게 이제 의미가 아직 매각 등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타인 권리의 매매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 교환계약은요,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으로 봤던 것이고요. 낙성계약이자 이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동시행관계, 특히 위험부담의 법리,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된다. 1번 질문, 타인권리 매매를 할지라도 이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질문, 갑이 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이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손해배상을 뭔 얘기라고요? 담보 책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내용을 보시면 안 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얘기와 관련되어 있다?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교환계약에서도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게 된다. 내용은 선이 악이 따지지 말고요. 디테일하게 안 낸다고, 대충 내니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담보 책임 물어볼 때는 대부분 손해배상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계약 해제는 모르겠어. 보충금 지급 약정에서 계약 해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어볼 때 바로 계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서
일정 금액을 보충해서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 이건 이제 교환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충금 지급 약정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교환 계약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한다.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그 X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해서 물건의 하자도 담보 책임 지게 된다. 앞에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죠. 6개월짜리 케이스가 될 테고 시가보다 자 어쩌고 저쩌고 시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떤 기망행위가 아니다 라고 사기 강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논의 포인트는 보충금 지급 약정에 관한 부분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교환 계약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진, 소실 등등등 하면 지진 소실은 수용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위험부담의 법리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은 뭐라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해서 지금 교환계약까지 오늘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임대차 등 이어서 살펴봅니다.